북한이 지금까지 근근히 이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연유라든지 물자,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도 북중 간의 밀무역이나 교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가 있었거든요. 북한 장마당의 대부분의 물건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국산 제품도 이제 섞여 들어가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김정은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인력과 물자를 다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에 북한에서 제2의 고난행군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난행군이 뭡니까?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한 겁니다. 정확하게 통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100만 명 정도가 아사했다는 거에 저희가 대부분 동의를 국제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온다고 경고할 정도로 이 북중 국경이 막혔다라는 거는 완전한 물자가 지금 북한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열고 과거와 같이 예전처럼 그런 교역의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과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과 조선과 중국이라는 조중 관계가 혈맹 관계로서 어느 정도로 이 중국이 어떤 지시라고까지 하면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을 북한이 이 중국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잘 굴러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어떤 배짱인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내지 못하고 조금은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게 코로나19 이후에 결국은 북중 간에 이 국경을 열지 못하고 약간 좀 열지 못하고 뭔가 주춤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물자가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정권의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게 바로 러시아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전으로 끝내야 됐겠죠. 하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로서는 가장 필요했던 게 전투병이었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 고립되고 있는 그러한 이 여론의 움직임들을 다른 우방국을 통해서 좀 돌릴 필요가 있었다.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북한은 여기에 정확하게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북한과 러시아 이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접점이 맞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이 아닌 러시아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이라고까지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관계가 좋냐면요. 심지어 탄핵 국면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강경책을 취한 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 당국은 또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과 나토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침략은 미국이 한 거다라는 입장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 위험한 도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우리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자,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대리전 양상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걸 종식할 필요가 있습니다.